기업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훈련생들의 발표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씨앗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씨앗은 스마트 IT 어드밴스드 트레이닝의 약자로 청년 장애인을 IT 전문가로 육성하여 사회 진출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획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최초의 컨소시엄형 채용 연계 프로젝트입니다. 씨앗 프로젝트는 SK 주식회사에서 기획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정은 서울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진행하고 AI 활용 디지털 사무지원, AI 활용 소프트웨어 테스트 과정은 한교 디지털 훈련센터에서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씨앗 과정은 청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참여기업과 함께하기에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로 씨앗 과정은 10번째 기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AI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정을 비롯해 AI 활용 소프트웨어 테스터, AI 활용 디지털 사무지원 과정 등 다양한 직무 분야의 훈련을 운영하며 많은 훈련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316명의 훈련생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 가운데 289명이 취업해 약 91%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씨앗 과정에는 약 230여 명의 청년 장애인이 지원하였으며 이 가운데 35명의 훈련생으로 1차 선발하였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30명의 훈련생이 AI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AI 활용 디지털 사무지원, AI 활용 소프트웨어 테스터 직무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AI 활용 디지털 사무지원 과정과 AI 활용 소프트웨어 테스터 과정은 지난 4월 교육을 마쳤으며 7월 현재 가장 긴 교육 과정인 AI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정도 이제 곧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역량이 앞으로 더욱 빛을 발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도 청년 씨앗들을 채용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씨앗 멤버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하나스미텍에서 직접 참석해 주셨으며 그 외 기업 담당자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해 주신 참여기업이 있었기에 오늘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씨앗과 함께해 주신 모든 청년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청년들의 가능성을 믿고 씨앗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기업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씨앗 과정 운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훈련생 여러분들의 두류를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임미아 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임미아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요, 그렇죠? 오늘도 저도 오전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더운 날 드문데, 하여튼 여기 열기만큼 네, 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씨앗 컨소시엄 훈련 과정이 이제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도 이제 10년째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부터 우리 7월까지 6개월간의 이제 고된 훈련을 마치시고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10기 씨앗 수료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드려볼까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제 튼튼한 우리 파트너로서 그리고 인재 양성에 힘써주신 SK AX 그리고 행복재단 그리고 또 채용의 뜻을 같이 해주신 우리 18개사 협력기업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저 공교롭게도 영어 이제 앞글자를 따서 SIAT, 씨앗이죠.
제가 이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이름 잘 지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큰 세상의 그 큰 나무도 결국은 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 처음에 거친 땅을 뚫고 들어오는 엄청난 생명력과 가능성이 숨어 있죠. 그래서 이 씨앗이라는 이름처럼 여러분은 이제 지난 6개월간 단단한 역량을 쌓으면서 세상 밖으로 싹을 틔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남은 면접 과정도 당당히 통과하셔서 대한민국 IT 업계에 멋진 주역으로 뿌리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AI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정 수료 프로젝트 발표가 그 시작을 알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장애인공연공단 서울 지역본부 그리고 서울 디지털 훈련센터는 여러분이 멋진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료생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한 인증 보안 쪽과 인프라 쪽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세션 대신에 JWT 토큰을 이용해서 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설계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 중 하나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유저의 아이디를 직접 파라미터 같은 곳에 첨부해서 보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션 대신에 JWT 토큰을 이용해서 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설계에 가장 중요했던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서버는 JWT 인증된 토큰에서 추출한 아이디 값만 신뢰하게 되고 혹시나 나쁜 마음을 가진 유저가 다른 유저의 아이디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호출하거나 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막으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인증이 완료된 이 인증 객체는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 컨트롤러 단에서 어센티케이션 프린시펄이라는 애너테이션을 통해 접근을 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프라로는 저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CI/CD, 이 전체 자동 배포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GitHub 액션이 전체 자동화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은 백엔드 쪽에서 코드 변화가 있을 때 자동 배포되는 화면입니다. 스프링과 패스트API가 각각 동시에 빌드가 진행이 되고 진행이 맞춰지면 다음과 같은 설정에 의해 배포라는 단계가 시작되는데요. 이 배포 단계에서는 GitHub 액션이 AWS에 직접 연결이 되어서 배포의 실행에 필요한 쉘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은 야물 파일 같은 정보를 S3에 저장을 하고 EC2에서 해당 정보를 다운받아와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쉘 스크립트에서는 AWS에 보관하고 있던 민감 정보인 환경 변수를 가지고 와서 env 파일로 그때 EC2 인스턴스에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한 번에 실행이 되는데 총 4개의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고 엔진엑스 4개의 컨테이너가 실행이 됩니다. 먼저 엔진엑스가 2개의 스프링 부트를 로드 밸런싱 하고 있고 하나의 패스트 API까지 이렇게 총 4가지로 하나의 인스턴스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제가 오어스를 이용해 소셜 로그인을 구현을 했는데 하나의 서버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스프링 부트 서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오어스를 통해 로그인 혹은 회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이 중간에 인증이 끊겨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스프링 시큐리티가 오어스 인증을 할 때 일시적으로 세션을 이용을 하는데 저희는 여러 개의 서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첫 번째 서버랑 세션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려다가 그 두 번째 요청 때는 다른 서버로 가서 인증이 중간에 끊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어스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쿠키를 적용하여 세션 대신 쿠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는 3명으로 구성된 팀이고 개발이 처음이거나 프로젝트가 처음이거나 이런 기술 스택이 처음이거나 이런 처음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그때 씨앗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하고 생각이 나실 때쯤 한 번쯤 저희 서비스 다시 오셔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대답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센터 짧은 교육기간, 제가 놀란 게 짧은 교육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교육 커리큘럼을 공부한 걸로 제가 사전에 들었었는데 파이널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저희 얼마 전에 출근했던 신입 직원들보다 더 나은 퀄리티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AI 툴 관련된 부분과 뭐 인베딩과 기타 등등에 대한 좀 연구 스터디를 한 흔적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이제 인공지능 툴을 갖고서는 사용하다 보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부분이 무시는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쭤볼 부분이 지금 마인드맵 데이터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좀 여겨진 부분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몇 번의 시행착오, 어떤 뭐 인베딩에 대한 어떤 처리 부분들이라든지 커리를 뭐 묶는 부분이라든지 토큰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노력한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AI 자기소개서 품질하는 게 이제 품질을 좌우하는 부분이 이제 구조인데 이런 이제 마인드맵 정보가 빈약할 경우에 어떤 결과 품질은 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마인드맵 결과 품질은 저희 일단 계속 생성하기를 여러 번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저희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레그 시스템을 레그 시스템을 사용한 이유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레그의 문항에 대해 문항 그리고 직무 그리고 회사 인재상까지 검색할 때 그거를 참고하고 노드를 선정하기 때문에 환각을 볼 확률이 낮고 점점 더 품질이 좋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 중에 좀 첨팅의 중요성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 있을까요? 청킹의 중요성.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네. 이게 고객이 누구가 될까요? 취업준비생들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주 고객은 저희가 경험할 때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졌던 취업 준비생이긴 합니다만 꼭 취업 준비생이 아니더라도 뭐 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혹은 이직할 때 쓰기 위한 자기소개서 등으로도 활용 가능한 것을 저희가 테스트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이 무료 서비스로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 수익형 사업으로 보신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무료 서비스로 기획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 서비스가 더 유명해지고 정말 실제 유료화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된다면 몇 회 이상 진행했을 때 유료화 되는 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베이스는 무료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뭔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고객이 누군지가 지금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객이 누군지 그 사람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네. 그래서 그거를 실제 내가 어떻게 뭔가 갖고 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앞단에 있어야 실제 그 과정 씨앗 과정 중에 공부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빛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이런 테크니컬한 것들로 뭔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믿음을 담아서 일단 그 디진 필드 관점에서 실제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주는 거고 아마 그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이 시장에서 어떻게 뭔가 이게 실제 메커니즘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또 반면 거꾸로 생각하면 실제 그 시장 관점에서 보면 취준생 한 명 한 명보다는
오히려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뭔가 지금 기업에서도 바라봤을 때 AI로 자소서를 쓰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AI를 통해서 자소서를 쓰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그다음에 그 검증을 하기 위한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해야 실제 이 사람이 면접하는 과정 중에 실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가면 오히려 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같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아까 대상이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초반에 설정했던 포소나를 사실 가장 작은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을 포소나로 뒀던 이유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이 누구일까를 했을 때 취업 준비생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취업 준비생이 아니어도 대학교 이름으로 자소서 마스터를 적어도 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렸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분 실제 그 경험에 의해서 실제 회사에서 공고를 낼 때 네. 애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는 그 고객이 과연 시장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한번 네. 고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장성이 있을까라는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 프로젝트의 목적은 UI, UX와 부하 테스트를 이용하여 AI 분석 결과를 내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단 팀원 소개로는 김진환과 박성현 군은 일단 테스트 영역 부분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김태균과 임명진 군은 나머지 이제 마이페이지나 자유 게시판 쪽을 담당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순서는 문제인식, 해결 방안 기대 효과, 기술 스택, 아키텍처, UI 캡처, 시연 현상을 거쳐서 코드 샘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용 테스트 도구는 많지만 현재 바이브 코딩의 사용 증가로 1인 개발자들을 위한 도구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는 여러 도구가 분산되어 있어 찾기 힘들고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해 결과 해석에 난해가 드러납니다. 브라우저와 부하 작업이 서비스 서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URL 입력부터 소유권을 확인을 거쳐 테스트, 측정을 해서 AI가 해석하는 과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메인 확인, 실제 본인이 운영 중인 사이트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헤더 부분에 메타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AI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공식 측정 기준을 사용하여 신뢰 가능한 해석을 합니다. 무거운 브라우저와 테스트 작업을 ECS, 하게이트로 분리하여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측정 지표와 우선순위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해 다음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검사 기준과 저장 구조로 배포 전후와 결과 또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였을 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와 커뮤니티 통해 테스트 이력, 개선 경험을 서로 공유를 하거나 따로 저장을 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액트와 스프링부트, 테스트 API를 사용하고 테스트 도구로서는 플레이라이트, 라이트하우스, K6를 이용해 하였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슈퍼베이스를 사용하였고, 인프라는 AWS와 GitHub 액션, 도커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엔진엑스에서 화면을 리액트와 스프링부트로 전달해서 슈퍼베이스로 정보를 받고 테스트 API를 통해서 AWS ECS 파게이트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실행하였습니다. 저희 랜딩 페이지입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밑에는 핵심 기능 소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메인 검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메타데이터 추가하거나 파일을 넣어서 검증 완료 후 검증 완료가 되어야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실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화면은 부하 테스트 실행 화면입니다. 가상 동시 사용자와 테스트 실행 시간을 입력하고 시나리오 요구 사항을 입력하면은 진행이 되고 UI UX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인증한 도메인을 선택하여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챗봇을 이용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려운 문항이 있다면은 해석을 해달라 해서 쉽게 설명을 해달라 했으면은 저희 AI인 책채기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현재는 테스트 결과입니다. UI UX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표현해서 그래프가 나오는 형식이고 하단 쪽에 보시면은 동영상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하면 부하 테스트 성능 평가인데 점수와 평균 처리랑 평균 응답 시간, 오류를 알려주고 하단 보시면은 AI가 해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쉽게 설명해줘 버튼을 눌러서 AI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 챗봇으로 지원을 하면 있습니다. 현재는 커뮤니티 화면인데 커뮤니티 화면에서 자유 게시판, 사이트 홍보를 할 수 있고 테스트 이력을 공유해서 서로 간 유저 간의 테스트 결과를 공유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인증된 사이트를 관리하고 테스트 이력을 다시 볼 수 있고 크레딧을 사용한 내역이나 후원 사용 내역, 레그를 작성한 거라 계정 및 보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시연은 도메인 등록 검증부터 테스트 실행, 결과 확인까지 나옵니다. 테스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웹 서비스의 사용과 성능 아직도 여러 도구에서 따로 확인하고 계신가요? 플로우체크는 URL 하나로 UI UX와 보안 성능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통합 테스트 플랫폼입니다. 간단한 회원가입이나 구글 계정 로그인을 마치면 바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도 핵심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면을 직관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테스트에 앞서 대상 웹사이트의 소유권을 인증합니다. 안내된 인증 정보를 사이트에 적용하고 배포하면 플로우체크가 이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인증이 완료된 도메인만 테스트 대상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된 도메인만 테스트 대상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이용에 필요한 크레딧과 쿠폰도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이용 규모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크레딧과 테스트 쿠폰이 즉시 반영됩니다. 이용 규모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크레딧과 테스트 쿠폰이 즉시 반영됩니다. 먼저 UI UX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증된 도메인을 선택하고 테스트를 시작하면 클라우드 브라우저가 준비되며 실제 탐색 화면과 실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I UX 테스트는 페이지를 자동으로 탐색하면서 사이트의 문양과 도움 구조, 주요 액션, 홈 피드백, 내비게이션 등을 단계별로 검사합니다. 사용자는 화면 스트리밍과 실행 로그를 통해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화면 스트리밍과 실행 로그를 통해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사용성, 접근성, 성능, 탐색 효율과 기술 품질을 정확한 결과가 제공됩니다. 계산이 필요한 항목은 어딘가 대상 요소별로 정리되어 무엇을 먼저 수정해야 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K6 기반의 지능형 부하 테스트입니다. 가상 사용자 수와 실행 시간, 목표 응답 시간과 허용 오류 등 원하는 조건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이 어렵다면 AI 어시스트인 책재기에게 물어보세요. 예상 사용자 흐름과 목표를 설명하면 적절한 테스트 시나리오와 목표 TPS를 제안하고 앞서 진행한 UI UX 결과까지 참고해 현실적인 기준을 안내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AI가 요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K6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실제 트래픽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처리량, 응답 시간, 오류율과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평균과 최대 처리량, 피구가 응답 시간, 오류율을 한번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는 수집된 지표를 분석해 병목 징후와 위험도를 판정하고 우선적으로 점검할 항목도 함께 제안합니다. 전문 지표가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쉽게 설명해줘 기능을 이용하면 복잡한 결과를 일반 사용자들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줍니다. 모든 결과의 AI 대화는 테스트 이력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UI UX 테스트와 부하 테스트 결과는 제목과 설명을 더해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은 공개된 차트와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은 공개된 차트와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인증을 마친 사이트는 내 사이트 홍보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인증을 마친 사이트는 내 사이트 홍보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유 게시판에서는 테스트 자동화와 API 설계, 개발 경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테스트 결과가 실제 개선과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주제로 질문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테스트 결과가 실제 개선과 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회원 정보, 인증된 사이트, 테스트 이력, 결제와 쿠폰 사용 내역, 작성한 글과 댓글을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계정 보안 설정과 비활성화 기능도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결제나 테스트 이용 중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문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과 관리자의 답변은 계정에서 안전하게 저장되어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전용 화면에서 고객 문의에 답변하고 회원 상태와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회원 관리, 문의 처리와 주요 통계를 하나의 화면에서 효율적으로 확인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이트 대신 네이버를 대상으로 UI UX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당시의 실제 브라우저 탐색 영상도 다시 재생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 장면과 화면 요소를 결과 데이터와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시연 영상이었고요. 개발을 담당한 박선영입니다. 우선 제가 제일 메인으로 잡았던 기술은 부하 테스트를 자동 메타피그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인증하는 것 또한 제가 담당했고, 그 외 프론트엔드 같은 부분도 기업하여서 풀스택, 팀 프로젝트 풀스택이 전반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저희 부하 테스트는 테스트 조건을 수치와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입력하고 테스트 수행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차트 데이터와 보고서 데이터로 자동화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액트 화면에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스프링부트 서버에서 그 결제를 처리한 다음 그 API, 패스트 API를 호출하여 LLM을 사용해 K6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K6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AWS ECS 스파게이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 인스턴스에서 K6 테스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한 결과는 압축 데이터로 S3 버켓에 저장되어 패스트 API에서 그 결과를 역직렬화해서 보고서 데이터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된 데이터는 리액트 화면에서 이 차트 라이브러리를 통해 차트화해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버 센트 이벤트로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어떤 단계가 수행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테스트가 실패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환불할 수 있는 서비스 로직을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 API 측에서 예기치 않은 에러가 발생해서 테스트가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야 됐던 경우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환불 이벤트가 발생해도 역등적으로 환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원장 기록을 바탕으로 결제 수단을 추적해서 해당 결제 수단에 맞게 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전략 상태 관리라든지 토큰 기반으로 공통 클라이언트를 인터셉터로 설정해서 일반되게 처리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JWT 검증을 스프링부트 내부의 리소스 서버를 통해서 통합 일반 처리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거대한 서비스를 책임별로 모듈화하여 리피토링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리피토리까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팀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I UX 테스트, 결제, 챗봇, 그리고 샘플 사이트 배포를 맡은 김진환입니다. 저는 사이트를 테스트할 때 부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배포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사이트를 테스트하기 위해 샘플 사이트를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N+1 쿼리나 이런 것을 반영 전과 반영 후로 나누어서 테스트해보기 위해 자동 배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UI UX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AWS ECS 파게이트를 사용하여 테스트가 실행될 때만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파기하는 식으로 테스트를 구현하였고, 플레이라이트 브라우저 제어 도구와 라이트하우스 점수 체계를 바탕으로 AI가 환각을 일으키더라도 점수 체계에 변동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조하였고, 그리고 결제의 경우에는 토스 페이먼트 API를 호출하여 프론트엔드에서 토스 SDK를 호출하고, 백엔드에서 실제 금액이 조작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봇의 경우에는 IT 지식이 별로 없는 1인 개발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 이력을 바탕으로 대답하게 하여 테스트 이력을 AI가 쉽게 풀어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이전 테스트 기록을 보고 개선점이 있는지 AI가 제안하는 식으로 챗봇을 구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임명진 팀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임경진입니다. 저는 플로우 체크 프로젝트에서 로그인과 자유 게시판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로그인은 슈퍼베이스 하우스를 사용해서 이메일 로그인과 구글 로그인을 구현했습니다. 둘째, 자유 게시판은 리액트와 스프링부트 API를 연결해서 CRUD, 검색, 페이지네이션, 좋아요, 댓글과 대댓글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게시글의 수정과 삭제는 작성자만 가능하도록 권한을 처리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코드는 슈퍼베이스 이메일 로그인 코드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슈퍼베이스에서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인증에 성공하면 세션이 생성되어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코드는 자유 게시판에서 게시글 작성자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작성자 이메일을 프론트엔드에서 직접 받지 않고 JWT 토큰에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의 이메일을 임의로 넣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과 삭제는 화면에서 버튼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백엔드에서도 작성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상 임명진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태균의 발표까지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정 상태를 인증 경로에서 일관되게 지어야 되는데요. JWT 검증 뒤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지 또는 정지, 일시 정지랑 회원 탈퇴 기능을 알리자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최신 계정 상태를 다시 완료하고 확인하고 정지 만료는 도메인 로직으로 전환해 차단, 비활성, 탈퇴 정직을 모두 보호 API를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별 연결 검증이나 사이트가 본인의 사이트인지 검증 상태, 좋아요 톡을 달고 기다릴 조회가 완료 테스트 중복 공유 방지를 구현하였습니다. 프로필 저장도 슈퍼베이스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하게 하였고 소유권과 닉네임은 이제 유니크함을 통해서 유니크 제한까지 넣어서 중복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플로우체크의 측정에서 기존까지 플로우체크가 연결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쭐 게 상당히 좀 많긴 한데 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으로서 첫 번째 기획이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일반 이제 교육센터들, 다른 교육센터들의 평가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좀 이제 프로그램 중심적으로만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획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그냥 포트폴리오용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분께서도 상당히 기획 능력과 또는 이제 서비스까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좋게 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좀 있는데요. 스프링 부트하고 패스트 API가 함께 쓰는 구조로 좀 만드신 것 같으신데 네. 맞나요? 네. 두 서버 역할 경계를 좀 어떤 기준으로 좀 나누고 통신 방식은 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패스트 AP를 담당했던 네. 박성현 군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 보트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처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크레딧 결제라든지 유저 인증 같은 부분에 관련해서 스프링 보트 서버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였고요. 또 저희가 AWS SDK를 사용해야 하고 또
LLM API 호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 테스트 API 서버를 또 별도로 둬서 그 역할을 분리했습니다. 또한 그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네트워크 IO가 저희 프로젝트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대기 지연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통신에 한해서 이동식 처리로 진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교육 커리큘럼 내에는 다 포함되진 않고 권위적으로 더 공부를 한 내용들이 더 썸이 된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는. 그런 별도의 공부들은 좀 어떻게 스터디를 해서 자기과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질문이 어떻을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프로젝트 시작할 때 서로 이제 밤 9시까지 남아서 서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다음날까지 어떤 정보를 찾아오자 해서 저희끼리 따로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거의 하루에 잠잠 없이 프로젝트를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보고서의 되게 정확도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믿어라. 우리가 낸 진단 보고서를 믿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교차 검장이라든지 그 진단에 대한 또 어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또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더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환 팀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UI UX 테스트의 경우에는 가장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구글의 라이트하우스 점수 체계를 기반으로 점수를 측정하였고 그 라이트하우스에서 제공하는 그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들도 그 한국어 번역으로 1:1 매칭을 하여서 보고서에 문제 제공하는 식으로 하였고 AI가 한강이나 아니면 시드 반복에 따른 답변이 달라지는 점은 그 AI는 보고서 요약을 하고 점수 체계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서 예방하였습니다. 답변이 달라지는 점은 AI는 보고서 요약을 하고 점수 체계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조 폴로워 체크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일러 없이 지금 볼만한 MLB 경기를 추천하는 서비스 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조장과 발표를 맡은 윤예은입니다. 팀원별 역할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여러분, 혹은 좋아하지 않더라도 야구에 입문하고 싶은 여러분은 지금 볼만한 경기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MLB는 하루에 최대 15경기가 진행되고 한 경기도 경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볼만한 경기를 찾기 위해서 서치를 하거나 직접 경기 상황을 확인하면 스포일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수와 승패를 드러내는 대신 경기의 흐름을 대신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결말을 모른 채 지금 경기가 흥미로운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은 다음 3가지입니다. 먼저 홈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경기를 추천하고 경기 상세에서는 스포일러 보호 모드와 공개 모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상승 경기나 관심팀 경기가 시작될 경우 관전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이 기능들을 통해 어떤 경기를 언제 봐야 할지 스포일러 없이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자는 크게 4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 경기 동시 시청자, 관심팀 팬, 스포일러 회피 사용자, 라이트 시청자입니다. 이들은 이용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시간은 아끼고 관전의 재미는 지키고 싶다는 공통적인 요구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이미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명확한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공식 스포 앱은 점수와 결과 중심이다 보니 스포일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포일러 방지 앱은 어떨까요? 기존의 스포일러 방지 앱은 종료 경기의 결과를 가리는 데 한정돼 있어 어떤 경기를 봐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 반응을 기반으로 흥미도 점수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었지만 야후 맥락의 설명이 부족해 그래서 그 경기를 왜 추천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경기를 왜 봐야 할지 스포일러 없이 경기 흐름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저희 서비스의 차별점입니다. 네, 말로만 설명하면 잘 감이 안 오실 테니 운영 사이트에서 실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운영 중인 저희 웹사이트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pulsemlb.com 직접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홈화면에서는 상단의 추천 경기와 하단의 경기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목록은 전체 탭, 예정 탭, 진행 탭, 종료 탭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추천 순과 날짜 순으로도 정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상세 화면에서는 그래프와 텍스트로 경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 모드에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스포일러 보호 이벤트를 기반으로 AI 문구를 생성해서 보여주고요. 공개 모드를 전환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영웅 플레이 텍스트를 번역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개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세 점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기능은 사용할 수 있고요. 로그인을 하면 좀 더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합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림을 설정할 수 있고요. 관심 팀과 관심 선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팀을 설정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선수도 예를 들어 상이 검색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알림함에서 이런 식으로 모멘텀 급상승 또는 관심팀 경기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실시간 경기는 사전에 저희가 촬영한 영상으로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왼쪽은 저희 서비스이고요. 오른쪽은 MLB 공식 사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경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MLB 공식 사이트는 점수와 결과 중심인 반면에 저희 서비스는 점수 없이 볼만한 경기를 추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행 중 경기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확인하겠습니다. 화살표에 주목하시면 추천 랭킹과 새로운 경기가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 변화가 업데이트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경기 상세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호 모드에서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타석이 업데이트되는 모습입니다. 경기 흐름이 업데이트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닝이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경기 추천 알림이 뜨면
해당 경기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종료 경기로 전환되면 경기 맥박 그래프를 출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경기 흐름이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연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부터 방금 보신 화면들이 뒤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시스템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 먼저 이 수집, 처리, 전달 이 흐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펄스 플러가 MLB 경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처리 요청을 RabbitMQ에 보냅니다. 두 번째로 게임 프로세서가 이 작업을 받아 처리합니다. 이 결과는 PostgreSQL과 Redis에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펄스 API가 이 결과를 조회하여 REST 응답과 SSE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리액트 화면을 통해 아까 보신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데이터 저장소가 2개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장소를 나눈 기준은 데이터가 사라졌을 때 다시 만들 수 있냐입니다. 이르면 복구하기 어려운 데이터는 PostgreSQL에 저장하고 이어도 재계산이나 재조회로 복구가 가능한 데이터는 Redis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배포 구조입니다. 저희는 단일 EC2 호스트를 사용하되 역할은 컨테이너로 구분했습니다. API, 폴러, 게임 프로세서, AI 서비스 등 아까 말씀드린 앱들이 있고요. 미들웨어인 레디스와 RabbitMQ 그리고 운영 관측 도구인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까지 8개 컨테이너를 도커 컴포즈로 운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산할 수 없는 데이터는 RDS로 분리해 백업과 시점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S3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제공합니다. CI/CD는 아래와 같이 메인 브랜치에 푸시하면 GitHub 액션즈가 이미지를 빌드해 ECR에 올리고 SSM을 통해 EC2 컨테이너를 재생산하는 흐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구조에 쓰인 기술 스택들이고요. 이제 제가 담당한 기능인 데이터 처리와 경기 추천 로직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world.ly MLB API입니다. 호출 한도는 분당 600회이고 엔드포인트별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라이브 경기에서는 주로 위 3개의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집, 처리, 전달 구조 과정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집입니다. 먼저 전체 경기 목록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확인하며 경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경기 상태란 경기가 진행 중인지 종료됐는지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저희는 크게 경기 36시간 전, 6시간 전, 진행 중, 그리고 종료를 나누었습니다. 이 경기 상태에 맞추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다른 주기로 수집하고 수집한 뒤 종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5경기가 동시에 진행되어도 호출량이 한도의 6분의 1 정도로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처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관전 가치 점수 계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전 기대치를 더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경기에서는 흥미로운 이벤트 신호가 감지됐을 때 점수를 더합니다. 이 이벤트 신호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위에서 정한 이벤트 신호들입니다. 여기에 경기 중요도를 보정하면 최종 관전 가치인 와치 스코어가 도출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는
경기 추천순 정렬과 알림 판단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중간 여기 이벤트 신호에 쓰인 가중치는 백테스트로 조정했습니다. 처리 과정의 다음 단계로 볼만한 순간 추출입니다. 앞서 추천 점수를 계산하는 로직과 별개로 사용자에게 스포일러 없이 추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게임 이벤트를 따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이라이트 구간, 즉 추천 점수가 급변한 구간에 대표 이벤트 태그를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화면에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문구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경기 흐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달입니다. 아까 계산된 점수가 어떻게 홈화면에 반영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이 끝날 때마다 실시간 랭킹을 레디스 솔티드 세트에 반영합니다. API가 이 랭킹을 읽고 로그인한 사용자면 단신팀과 선수 가상까지 더해 정렬합니다. 순위가 바뀌면 서버에서 SC 서버 센트 이벤트를 제주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른쪽 홈화면에서 추천 순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전달 단계에서 랭킹 반영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AI 호출과 알림 등 다른 기능들은 각 기능을 담당한 팀원분들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문구 생성과 검수를 진행한 유창현이라고 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추천 점수와 간전 타이밍 판단은 스프링 부트의 규칙 기반 로직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AI는 무엇을 하냐? AI는 추천을 결정하지 않고 백엔드가 선별한 경기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여줄 문구로 변환하는 역할만 합니다. AI가 생성하는 문구는 경기 종료 헤드라인, 보호 이벤트 문구, 플레이 한국어 번역을 맡았습니다. 보호 모드에서는 점수와 승패 없이 접전 상황이나 득점권 압박처럼 경기의 긴장도만 설명합니다. 공개 모드에서는 백엔드가 검증한 승자, 최종 점수와 주요 장면을 반영해 구체적인 헤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플레이 번역 역시 선수명과 숫자와 플레이 결과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한국 야구 문체로 변환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AI가 생성하는 문구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펄스에서는 AI가 생성한 문구를 그대로 바로 사용자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먼저 스프링 부트가 목적과 모드에 맞는 정보만 세이브 컨텍스트로 구성합니다. 보호 모드에서는 점수와 승패 관련 필드를 AI 입력에서 아예 제거합니다. AI 응답은 구조화된 출력을 받아 문구와 사용 근거를 정해진 형식으로 반환받습니다. 이후 에비던스 카드가 실제 경기 사실과 플레이의 근거한 문구인지 확인하고 스포일러 카드는 보호 모드의 결과 노출과 공개 모드의 잘못된 점수와 승자를 검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 당시의 현재 경기 상태의 컨텍스트 해시를 비교해 최신 데이터로 생성된 문구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검증에 성공한 경우에만 저장하고 검증에 실패한 문구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AI 기능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펄스에서는 AI를 핵심 기능이 아닌 비동기 보강 경로로 분리했습니다. 따라서 AI 응답 지연, 생성 오류, 카드 검증의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그 역량이 핵심 서비스 경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AI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핵심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AI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상세 다시 보기 전환 알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정 경기입니다. 예정 경기는 선발 투수와 타순이 미확정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집기는 라인업스를 조회하고 확인된 데이터만 포스트그레에 저장합니다. 상세 API는 DTO를 사용해 경기 전 필요한 정보만 전달합니다.
미확정 정보는 추정하지 않고 응답 필드 자체를 제외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브 경기 상세입니다. 라이브 상세는 화면 가림이 아니라 서버 응답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서버에서 보호 DTO와 공개 DTO를 구분하여 별도로 사용했습니다. SSE를 받으며 현재 모드를 유지한 채 REST API를 재조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페이지에 새로운 고침 없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직렬화 가드 테스트로 보호 응답과 금지 필드가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료 경기 다시 보기입니다. 종료 경기에서는 사용자가 다시 볼 구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정리된 점수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양자화해 텐션 커브로 전달했습니다. 프론트에서는 다시 점수를 계산하지 않고 API가 전달한 곡선 데이터에서만 표시합니다. 또 내부 추천 로직과 스포일러 기준은 서버에서 일관되게 관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전환 알림입니다. 전환 알림은 추천 결과를 실제 경기 이동 행동으로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서버가 추천 후보를 스위치 서제스션에 전달하면 프론트에서 10초 동안 토스트를 표시합니다. 또 기존 정보를 동일한 경기가 반복해서 추천되지 않도록 로컬 스토리지의 마지막 노출 시간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추천 경기에는 15분의 재노출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 테스트로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팔주팀원 김민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한 회원 인증과 개인화 및 실시간 알림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기능에 대해서 각각 분리된 기능이 아닌 안전하게 로그인한 사용자의 설정을 실제 추천과 알림으로 연결하는 흐름으로 구현했습니다. 먼저 로그인 이후 인증 상태를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지 고민했습니다. 화면 왼쪽처럼 액세스 토큰은 API 요청 인증의 사용 데모 유효 기간을 15분으로 했습니다. 리프레스 토큰은 액세스 토큰 재발급 용도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자바스크립트의 악의적인 접근을 막기 위해서 HTTP only 쿠키에 저장했습니다. 그러나 JWT 서명과 만료 시간만 확인하는 구조로는 한 번 발급된 리프레스 토큰이 언제 폐기되었는지 서버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처럼 리프레스 토큰 로테이션과 재사용 감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미 폐기된 토큰이 다시 사용되면 리유즈드 상태로 기록되고, 해당 사용자의 다른 활성 리프레스 토큰도 모두 폐기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정상 재발급 시 200 응답을, 폐기 토큰 재사용은 400일 응답이 발생하고 DB 토큰 상태가 변경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보를 개인화 기능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화면 왼쪽처럼 회원 계정, 회원 설정, 팀 목록, 선수 목록 등 각각 별도의 테이블로 구분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사용자가 마이페이지에서 관심팀과 선수, 알림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프로필 데이터가 아닙니다. 관심팀은 관심 경기 시작 알림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고, 관심팀과 관심 선수는 홈 화면에, 아까 보셨던 홈 화면에 개인화 추천 순서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금지 이벤트를 사용자가 알림으로 어떻게 전달할까입니다. 관심팀 경기 시작이나 급상승이 감지되면 경기 처리부들이 레빗 앰프의 노티파이 이벤트 프로 이벤트를 발행합니다. 제가 구현한 알림 콘서버는 이 메시지를 수신한 뒤 DB에 저장된 원본 이벤트를 검증하고 알림 종류와 사용자 설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사용자별로 유저 노티피케이션 테이블에 해당 알림 데이터를 저장하고 동일한 이벤트와 사용자 조합에는 알림이 한 번만 저장되도록 중복을 차단했습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레디스로 알림 생성 신호를 보내고 SSE를 통해 리액트 화면으로 전달합니다. 프론트는 신호를 받으면 알림 API를 다시 조회해 아래 화면처럼 헤더의 빨간 점과 실시간 포스트 그리고 알림 센터를 갱신합니다. 만약 SSE가 중간에 잠시 끊기더라도 알림 데이터 자체는 DB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알림 센터 갱신에 가서 놓친 알림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함은 안전한 회원 인증을 기반으로 사용자 설정을 개인화 추천과 실시간 알림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담당한 기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발표 잘 들었고요. 또 동일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짧은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개발 언어서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서비스 이해도 그리고 기획 인공지능 사업이라는 거는 이러더라고요. 어떤 인풋 데이터를 써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인데 아마 1조도 그러고 2조도 그러고 3조도 그러고 아마 3조 같은 경우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받아서 상당히 좀 예민한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획과 또 개발 부분들을 잘했다고 좀 칭찬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좀 아무래도 서비스 부분들은 좀 설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좀 궁금한 사항들이 메이저리그 데이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어떤 폴딩 구조에서 좀 폴딩 주기와 외부 API 호출 빈도 그리고 중복 수집 방지는 좀 각각 어떻게 좀 설계를 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앞에 두 질문은 제가 발표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외부 데이터는 1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외부 데이터는 1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외부 데이터 설계를 했던 것이고 이런 식으로 경기가 가까워질수록 더 짧은 주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 수집 제거. 네. 중복 수집 제거 같은 경우에는 API를 호출할 때와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각각 이제 중복 수집을 고려를 했는데요. API를 수집할 때는 그 외부 데이터에서 커서를 제공해서 그 커서라는 게 어디까지 수집을 했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서 다음부터 이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유니크 키 제약을 두고 이제 업소차하는 방식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중복 수집을 방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통 발표할 때 중간중간에 좀 힌트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하다 보면은 발표용 멘트로만 암기를 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거를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좀 프로젝트 할 때 많은 이제 팀원들끼리 좀 개발한 부분이
한 분 한 분 11명의 발표하신 분들을 다 봤는데 대부분 다 어느 공간에 가면은 진짜 국어책 읽듯이 읽기만 하고 본인이 한 거를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네 분 포함해서 11분들에 대한 발표를 보니까 나는 좀 짧은 리허설 준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시간 동안 리허설 준비를 한 거에 좀 열정에 응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보면 과거 진행했던 그 끝났던 경기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확인했는데 미래에 있는 경기, 예정되어 있는 경기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관전 포인트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짓는 방법이나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관전 가치 점수 계산에서 시간상 이제 진행 중의 경기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예전 경기에서는 이 프리게임 스코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0점부터 100점까지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 매치업이라든지 그리고 적정 기대는 배당 두 팀의 배당 차이가 얼마나 작은지 그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추천 점수를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설명했을 때 이 프리게임 스코어는 그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를 10으로 나눠서 0점부터 10점으로 변환을 해서 더한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료 경기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와치 스코어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점수거든요. 그 진행 중 경기일 때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점수에서 가장 최대 피크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점수를 종료 경기의 대표 점수로 삼아서 추천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대답이 조금 되겠어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왜 야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사실 서비스를 기획했을 때 스포츠 데이터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뭐 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데이터도 있고 e스포츠도 있었습니다. 야구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기획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구는 이제 템포가 길고 3시간 이상 이렇게 진행되는 경기이지만 또 실시간에서 그 흐름이 지나가는 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밀도가 낮은 그 경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그게 저희 서비스의 핵심 가치인데 그 가치를 드러내기에 야구라는 도메인이 좀 잘 맞아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MLB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런 프로 리그 경기가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네. 아마 GPT 확인해보니까 NLB가 17조, 그보다 더 큰 게 NFL, 미식축구, 그다음에 뭐 NBA 이런 분데스리가 등등등. 실제 사실 여기서 뭔가 이게 상품이 되면 약간의 뭔가 피보팅을 통해서 실제로 다른 리그나 다른 쪽에서도 사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래서 왜 야구를 선택했는지가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야구 자체를 종목 자체를 선택한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MLB를 향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희가 개발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예산의 한도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 현실적인 고민들까지 이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MLB만 선정을 했는데,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 다른 리그나 다른 스포츠로도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조의 프로젝트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조 모두가 지난 6개월 동안 갈고 닦은 역량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모든 훈련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훈련생 대표 수료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호 훈련생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식기후 교육생 이원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희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올해 1월 처음 이 강의실에 들어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첫 주에는 HTML 태그를 하나를 닫지 않아 화면이 전체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과연 제가 이 과정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반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스프링과 리액트를 거쳐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개발까지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마다 눈앞에 있는 새로운 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는 방법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찾기 위해 로그를 한 줄씩 읽고 모르는 것은 서로 교육생들에게 서로 질문하며 다시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최종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팀이 만든 서비스에서 AI가 사용자의 경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내용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매달렸고 결국 기존의 접근 방식을 바꾼 뒤에야 AI가 필요한 경험을 정확히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제대로 채워지던 그 순간의 기분은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 혼자만에 만들었던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준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결과는 뛰어난 한 사람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 그리고 교육생들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늘 옆에서 챙겨주신 매니저님과 운영진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반년 동안 같은 강의실에서 함께 고민하고 버텨준 동기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서로의 모니터를 들여다봐주고 작은 성공에도 함께 기뻐해 주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이 시학 커리큘럼만큼 더 값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료는 끝이 아니라 저희가 개발자로서 남기는 첫 번째 커밋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자의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코드를 써내려 가겠지만 언젠간 협업해서 성장한 후 다시 만나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난 8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의 소감을 들려준 이원호 훈련생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도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훈련생 여러분의 수료를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격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학과정 훈련과 채용 연계 함께 하고 계신 SKAX 유백 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인사받은 SKAX 채용 담당하고 있는 팀장 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3개를 들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실제로 이제 저희 신입사원들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발표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거기에 비춰서 봤을 때 또 전혀 손색이 없는 실제 아웃풋 결과물, 그다음에 발표 역량,
등등 다 갖추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씨앗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10기가 됐는데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굉장히 잘 축적이 되었고 실제 또 10기 인재 교육생들, 수료생분들께서 잘 전달이 되었구나. 그러면 또 20기는 또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상상까지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임야 선생님께도 일단 큰 감사 말씀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모든 프로젝트가 다 AI로 시작을 하고 요즘 시대는 아마 AI가 다 전부일 것 같아요. 근데 AI 시대가 오매도 사실 달라지지 않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실제 기업에서 바라보는 필요한 인재일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생각했던 답변 혹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어딘가 이제 취업을 하시는 그 과정 중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실제 AI 역량이고요. 아까 여기 보여주셨던 뭐 랭체인 등등등 실제 다양한 그 AI 역량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AI 역량만 가지고서는 사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각자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까 전기전자? 실제 그럼 그 안에서에 대한 도메인에 AI 역량을 어떻게 덧댈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조만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커머디티화 될 거예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술 역량이 AI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반면에 실제 내가 갖고 있는 도메인 전문성이 무엇이냐가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그 취업 시장 혹은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큰 밸류가 있는 그 본인만의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그 기질인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이 아무리 빨리 바뀌고 어떻게 변할지라도 실제 그 고등 성품 그 다음에 실제 일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제일 마지막에 대한 모두가 다 도메인 영역을 갖고 있고 모두가 다 AI 영역을 갖고 있으면 마지막 그 기질이 실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큰 판단의 하나의 그 척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제가 뭐 도메인 역량에 대해서 오늘 확인을 못했지만 기질과 AI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너무 좋은 발표 들려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오늘 이 수요로 인해서 일단 또 새로운 시작, 오늘은 또 마지막이겠지만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시작하겠죠. 그 시작에 모두에게 다 행복한 햇살과 창창한 앞날이 기대하기를 저희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련생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배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수훈련생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은 훈련 기간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시상은 SKEX 유백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2종을 취득한 우수훈련생입니다. 김태윤 훈련생, 임예은 훈련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훈련생은 성실한 훈련 참여와 꾸준한 노력으로 자격증 2종을 취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백 팀장님께서 부상으로 기프티 카드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자격증 1종을 취득한 우수훈련생입니다. 김진환 훈련생, 박성현 훈련생, 유창현 훈련생, 이원호 훈련생, 김병서 훈련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훈련생은 훈련 과정 중 꾸준한 학습과 노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부상으로 기프티 카드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소 훈련생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2분, 5분 혹시 카드를 못 받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카드를 받으신 분들이 커피를 나눠주시는 걸로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해주신 유백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수상한 훈련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시상해주신 유백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네, 그동안의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취업이라는 값진 열매를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훈련생 여러분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학 과정에서 함께한 시간들이 앞으로의 성장과 도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가 훈련생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참여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씨앗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과정 제10기 수료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훈련생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앞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